네, 안녕하세요. 김성철입니다. 자, 오늘 알아볼 종목 이 포스코홀딩스 알아볼 건데요. 요즘 이 포스코 그룹이 굉장히 핫하죠. 뭐 포스코 DX, 자, 포스코 DX부터 뭐 인터내셔널, 뭐 엠텍 같은 이 포스코 계열사 전부 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. 당연히 그러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. 최근에 이 포스코 그룹에서 자 2030년까지 이 121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발표하면서 이 포스코 계열사, 자 포스코 계열사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. 자 이번 투자는 포스코의 본업으로 알려진 철강, 자 철강 사업부터 이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2차 전지에 투자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, 자 이런 대규모 투자 금액을 떠나서 포스코라는 그룹이 시장에 우리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다, 이런 표부를 보여준 거예요. 어떻게 보자면 이 2차 전지 기업으로서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포스코 그룹, 자 포스코 그룹을 저점에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. 자 그중에서도 오늘은 이 포스코 그룹, 자 포스코 그룹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사실 이런 포스코 같은 대형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지금 당장 팔아라, 오르면 손절해라, 지금 더 사라, 이런 말들이 아니에요. 애초에 이런 포스코 그룹 같은 대형 기업에 투자라는 이유가 미래를 보고 자 같이 투자하기 위해서, 자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, 이 단기적인 수익을 보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. 자 그래서 제가 금일 영상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어떻게 흘러갈지 혼자서도 매매하실 수 있게 포스코 관련 정보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. 당연히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분석 자료도 준비해놨으니까요. 자 투자 관심 있거나 투자 중이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포스코라고만 연락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이 자료들 꼭 받아가시고요.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, 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오늘 설명드릴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포스코 그룹의 지주, 자 포스코 그룹의 지주 회사인데, 연결 대상 회사는 뭐 현재 창해 보이는 포스코 인터내셔널, 뭐 포스코 ENC, 포스코 퓨처엠, 이런 기업들을 다 떠나서 무려 이 179개의 연결 회사들이 있어요. 포스코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한 모든 연결 회사들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고요. 자, 하지만 그만큼 포스코 그룹의 핵심 자회사, 뭐 포스코 퓨처엠이 됐든 포스코 DX가 됐든 이 포스코 자회사들에 대한 이 매출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죠. 자 그래서 이 포스코 홀딩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이 포스코 계열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뭐 진짜 간단하게 예를 잠깐만 들어드려도 뭐 포스코 DX, 뭐 포스코 DX가 스마트 팩토리로 엄청난 매출을 내고 있고, 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 계획이 있어서 이 포스코 홀딩스, 자 지주회사인 포스코 홀딩스 또한 오를 수 있겠구나. 자 하지만 이 포스코 DX는 이 내부 거래 의존도가 심한 만큼 투자에 주의를 해야겠구나. 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. 당연히 모든 포스코 그룹의 정보를 혼자서 공부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. 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들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거고, 분석해서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요.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포스코 그룹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? 바로 이 제철 사업, 자 철강 사업이 다 떠오르시죠? 실제로도 나오고 있는 매출의 대부분도 이 철강 사업 쪽에서 나오고 있었고요.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철강 사업을 중심으로 자 이 뭐 무역, 건설, 에너지 같은 친환경 인프라 부문에서도 매출을 내고 있었고, 자 친환경 미래 소재 부문에서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어요.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 오늘 공부할 이 리튬 사업, 바로 2차 전지인 거죠. 자, 이 부분에 있어서 자 보이다시피 매출은 굉장히 적은 수준에 불과했어요. 자, 그만큼 이 친환경 미래 소재 부문이 중심 사업이 아니었던 건데, 이번에 이 포스코가 새롭게 바뀌기 시작해요. 자 기사 한번 보시면 철강 벗는 포스코, 자 2030년 2차 전지 매출 62조 원, 자 이렇게 나와 있죠.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신사업 부분 매출은 본업인 철강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었어요. 자 하지만 이런 신사업 부분에서 매출을 엄청 끌어올린다고 확실하게 발언을 한 셈이죠. 그렇다고 이러한 발언들이 자 근거 없는 발언일 뿐이냐? 절대 아니죠. 근거와 이유가 있어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사뿐만 아니라 포스코에서는 이거에 대한 부분 자 공시로도 발표했었죠. 자 공시 한번 보시면, 자 한번 읽어드리면, 2차 전지 소재 풀베인 첼류 구축 및 양적 질적 성장으로 2차 전지 소재 글로벌 대표기업 도약,
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제 2차 전지, 자 2차 전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먹어버릴 거다, 이렇게 공시를 통해서도 발표를 한 거예요. 공시 계속해서 보시면, 자 공시 계속해서 보시면 이 단순 합산 기준, 자 단순 합산 기준으로도 자 계획 62조 원 나오고 있고요. 자 그냥 대충 말한 것도 아니에요. 세부화돼 있죠. 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. 뭐 리튬, 니켈부터 차세대 물질까지 엄청 세부화돼서 발표를 했어요. 당연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업 수단은 2차 전지에서 가장 핫한 리튬, 자 리튬 사업이 되겠고요. 이렇게 포스코 그룹이 계획한 대로 흘러간다면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, 자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사업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건데, 자 포스코 그룹이 지금까지 쌓아온 안정적인 이 철강 사업, 자 안정적인 철강 사업을 기반으로 2차 전지까지 먹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거예요. 이 2030년, 자 2030년이라는 게 엄청 길어 보일 수가 있는데 주식이 어때요? 자 주식은 기대감으로, 자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와요. 203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니라, 자 이런 기사들, 자 이런 기사 하나하나마다 주가는 한 단계, 자 한 단계씩 상승하면서 2030년에 결실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.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포스코 같은 대형 기업에 투자하는 게 뭐 한 달, 두 달, 단기적으로 짧게 보려고 투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. 이미 올랐다고 판단하시겠지만,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충분히 이 투자에 대한 메리트도 있다라는 거예요. 당연히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매수해라, 자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아는 포스코가, 그것도 이 철강, 자 철강으로 알려진 포스코가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든다, 이거만으로도 충분히 리스크를 감안한 메리트가 생긴다는 거죠.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, 자 사실 포스코 그룹에서 지난해에서도 이러한 뭐 발표를 똑같이 했었어요. 자 그때는 이 62조 원이 아니라 이 41조 원, 자 2030년까지 41조 원 매출을 끌어내겠다 했었는데 1년 만에, 무려 1년 만에 목표를 51%, 자 51% 높여서 62조 원, 자 이렇게 말하는 게 뭐겠어요? 이거 해답을 찾았다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실제로도 이 포스코, 자 포스코에서는 이 매출 62조 원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 3년간, 자 지금부터 앞으로 3년간 이 포스코 그룹 전체 투자비의 절반, 자 절반 정도를 어디에 투자하느냐, 바로 2차 전지 사업에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었고요. 자 그만큼 공격적인 투자를 보여준다는 건데 다른 기업도 아니고 포스코예요. 이게 헛된 말은 아닐 거라는 거죠. 자 지금까지는 이 포스코의 미래 사업 부문, 자 2차 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,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히 어떻게 매출을 끌어내고 주가는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드릴 거예요. 자 그렇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려도 너무 한 번에 많은 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다 보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제가 그래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, 자 이해하기 쉽게 처음에도 보여드렸던 이 포스코홀딩스 자료들 준비해놨는데요. 당연히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 중이고 어떻게 매출을 발생시키고 어느 시기쯤에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다 정리해놨으니까 혼자서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자료이실 거예요. 자 위에 보이는 제 번호, 자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이 포스코, 자 포스코라고만 남겨주시면 전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꼭 남겨주시고요.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지금부터는 앞으로 이 포스코홀딩스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이 리튬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. 자 일단 포스코에서 최근 2차 전지 미래 전략을 발표하면서 2024년, 자 1년 남았죠. 2024년에 이 리튬 공장, 자 광석 리튬 공장 가동이 임박했다고 밝혔는데, 이 아르헨티나에서 짓고 있는 자 1단계에서 2단계, 자 1단계에서 2단계 공장이 완공되면 이 전기차, 자 전기차 무려 이 12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인 5만 톤, 자 5만 톤의 리튬을 매년 양산할 수 있다고 해요. 2단계 공장이 벌써 착공을 시작했고요. 지금 전기차 시장 엄청 핫한 거 아시죠? 물론 지금 당장에야 이 내연기관차가 많지만 미래에는 어쩔 수 없이 내연기관차 사라지면서 이 전기차들이 자리 잡게 될 거예요. 자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리튬, 자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리튬이죠. 리튬. 지금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 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기업이 바로 포스코홀딩스예요. 자 이거만 해도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, 자 본격적으로 이런 걸 무기 삼아서 주요 사업을 철강에서 2차 전지 사업 쪽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자 이 포스코의 리튬 생산 방식은 염호,
자, 포스코의 리튬 생산 방식은 염호와 광석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생산을 할 건데, 일단 첫 번째로 이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이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예정이에요. 이 아르헨티나 수산화 리튬 공장 건설은 자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지는데, 이 1단계 같은 경우는 24년 4월, 자 24년 4월에 완공 예정으로 리튬 생산 예정량은 2.4만 톤. 자 2.4만 톤이고요. 자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 하반기, 자 25년 하반기로 2.5만 톤 정도가 예정되어 있어요. 자 이게 합치면 이제 5만 톤 정도가 나오는 거죠. 5만 톤. 자 5만 톤 정도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전기차 120만 대 생산 분량의 리튬이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포스코홀딩스가 두 번째로 이제 리튬을 만드는 방법,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광석이죠. 광석.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호주 광산, 자 호주에 있는 광산에서 이 리튬 광석을 가져오고 국내에서 생산을 할 예정인데, 포스코에서 21년도에 호주에 있는 리튬 광산 기업과 이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었고, 광양 율촌 산업단지에서 리튬 공장 착공을 시작했어요. 이 호주 광산에서 연간 31만 5천 톤의 이제 리튬 광석을 가지고 오는 거고, 광양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면 연간 4만 3천 톤, 자 4만 3천 톤의 리튬을 생산해낼 수가 있는 건데, 자 이것도 전기차 100만 대, 전기차 100만 대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 양이죠. 이미 이미 수산화 리튬 공장 착공은 시작됐고, 23년 10월, 자 23년 10월과 24년 2월에 공장을 준공해서 생산에 들어갈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, 그렇다는 뜻이 뭐예요? 앞으로 1년에서 2년만 보더라도 이 염호, 처음에 말씀드렸던 염호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광석에서 무려 이제 합치면 전기차 200만 대, 이 전기차 200만 대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당연히 이러한 내용은 실적 상승으로 다가오겠고, 포스코 그룹의 자 2차전지 기업으로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시키는 발판이 되겠죠. 자 간단하게만 봐도 23년 4분기부터 이제 생산이 시작되고, 24년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이 된다는 건데, 자 그렇다면 지금이 포스코 그룹의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. 최종 생산 전망치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2030년인 30만 톤, 자 30만 톤이 62조 원의 엄청난 실적을 내는 거니까, 아무리 재료가 주가에 선반영되어서 오르는 주식시장이라 해도 이런 큰 재료는 주가를 한 단계씩 계속 성장시킬 수밖에 없어요. 요즘에 이 리튬 관련주들 엄청 핫한 거 아시죠? 뭐 거래 정지되어 있는 이하그룹부터 EV 첨단 소재, 이런 기타 기업들, 뭐 리튬 관련주다, 뭐 작전주다 말들이 많아요. 자 하지만 포스코는 다르다는 거예요. 실체가 있죠. 자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종목인 만큼 기다리는 동안 지루한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고, 이 기회비용을 대비해서 큰 수익을 못 가져오는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. 물론 이 포스코 그룹의 이 내부 거래나 이 공매도 같은 주가의 상승을 막는 요인들도 많고요. 그래서 제가 분석해서 영상 올려드리는 건데,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괜히 혼자서 기다리시다가 뭐 뉴스도 안 나왔는데, 자 뉴스도 없이 주가가 막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게 돼 있고, 또 뉴스도 없이 주가가 막 오르면 무작정 오른다고 물타기 하다가 고점에 물릴 수도 있어요. 자 시간만 날리고 수익을 못 챙겨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제가 그래서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,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포스코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놓은 자료 다 보내드릴 건데, 그만큼 중요한 자료고,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남겨주시고요. 자 포스코가 영위하고 있는 리튬 사업부터 본업인 철강 사업의 현재 상황, 자 그리고 자회사들의 사업 성과까지 전부 다 정리해놨으니까요.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남겨주셔서 꼭 받아가세요. 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, 지금 주식시장에서 수익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무조건 정보예요. 정보. 이 A라는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, 실적 발표는 언제 하는지,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 성과는 어떤지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돼요. 오르니까 따라 사고 떨어지니까 파는 건 지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. 만약에 내가 산 A라는 주식이 이유도 없이 막 떨어져요. 그런데 뭐 뉴스도 안 나오고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계속 떨어져요. 그러면 불안해서 파실 거잖아요. 그런데 이미 나는 재료를 알고 매매를 했다, 이 정보들을 알고 매매를 했다, 그러면 지금 뉴스 없이 떨어지는 거 일부러 주가 누르는 거다, 곧 다시 급등 나온다 생각하고 버틸 수 있겠죠.
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미리 정보를 선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이 투자하려는 기업의 신사업이나 뭐 진행 중인 사업 과정 공개, 이 실적, 실적 발표일 등 이 스케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.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뭐 며칠에 이거에 대한 발표회가 있다. 그런데 현재 주가는 아무 변동이 없다. 그렇다면 매수 타점이 되는 거겠죠. 자, 그리고 이 발표일에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게 수익이고 안전 투자인 거죠.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는 건 이 A라는 주식이 갑자기 급등을 해요. 거래량도 계속 실리고 막 움직여요. 당연히 사고 싶죠. 그런데 이 뉴스까지 나와요. 뭐 특징주, 특징주 하면서 어떤 것 때문에 부각받아서 상승 중이다. 이런 거 나오면 그때 따라 사죠. 이미 정보 알고 미리 들어간 사람들 팔 때 돼서야 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기업 일정, 뭐 며칠에 어떤 기업이 임시총회를 하고 사업을 발표하는지, 아니면 뭐 액면 분할이나 유상증자, 무상증자 어떤 기업이 언제 진행하는지 다 정리해놓은 자료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. 당연히 실적 발표, 보시다시피 이 실적 발표 일자도 정리해놨고요. 이 7월부터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작일인 거 아시죠? 무조건 미리 받아보시고 준비하셔야 돼요. 이렇게 정리해놓은 자료들만 가지고 있어도 혼자서 매매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.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 보이실 텐데,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정보라고만 남겨주시면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정보라고만 남겨주시고요.